자, 여러분들을 중견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 4학년 2학기에 아마 4학년들이라고 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아마 저학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4학년 1학기 때 중견기업에서 제가 취업 추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연봉 조건도 괜찮았는데요. 저는 오로지 대기업만 보고 있었거든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당연히 대기업을 가야지라는 그 마음만 있었죠. 그래서 4학년 2학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 입사 지원이 지금 한참 아마 할 시기일 것 같은데요. 추석 명절이 끝나긴 했지만 이제부터 이제 10월 달이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이 이제 오픈이 시작되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1그룹군이 있고요. 대기업의 1그룹군이 10월 달, 11월 달, 빠르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2그룹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대기업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11월, 12월, 1월 정도에 합니다. 거기까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중소기업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개인적으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100번 이상의 입사 지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가기 싫었던, 그러니까 4학년 1학기에 들어왔던 그 회사보다도 훨씬 더 못한 기업조차도 입사 지원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중소기업은요, 조그마한 오피스텔 거기에서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것같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아주 작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작은 회사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개척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을 관리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또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비즈니스구나, 내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서 제가 이걸 블로그에서 제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중소기업에서 배웠다라고 했는데, 정말 몇만 명 이상의 글을 읽고 또 댓글도 뭐 100여 개 이상이 이렇게 달렸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좋은 댓글도 있었고 사실 나쁜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가 뭣도 모르는구나, 중소기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에서 정말 대기업만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배웠던 것이 저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자,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기업과 강소기업의 장단점. 여러분, 보수와 복지 혜택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대기업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대기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안정성과 인지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대기업이 더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출퇴근 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역은 아무래도 여러분, 그죠? 훨씬 더, 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가까운 데가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문성은 어떨까요? 업무의 강도는 어떨까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고개가 가우뚱하실 겁니다. 어쩌면 사실은 전문성은 대기업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직무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게 가장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 대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이 의외로 생존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도 대기업 직원들 많이 하는데요. 이분들이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진짜 잘 모릅니다. 대기업 임원에 올라가신 분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굉장히 잡다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잡초 같은 근성이 있어서 생존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경험은 어떨까요? 이것도 살짝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건데요. 이것 역시도 좀 반반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직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이런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조금 여러분이 해외 마케팅을 한다든지 하면 해외 사업부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대기업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미국하고 캐나다의 해외 출장을 이렇게 다녀왔었던 그런 경험들도 나중에 큰 힘이 되었거든요. 자, 승진, 역량 발휘는 어떨까요? 이거는 진짜 중소기업이라고 봅니다. 승진은 사실 대기업들이 되게 느립니다. 제가 나이가 올해 53입니다. 제 동기가 54시 있습니다. 재수하고 들어왔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대기업에 지금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직급이 뭔지 아세요? 차장대우, 부장대우입니다. 부장대우. 그러니까 차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니까 자기보다 더 빨리 진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년 차장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한 3, 40대 정도가 되면 다 차장이 되고 부장급 정도가 됩니다. 부장급은 가뿐하게 올라가거든요. 자, 도전이나 성취기에는 어떨까요? 자,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재미가 대기업은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어떻냐면 키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같이 성장하는 재미가 얼마나 큰 재미인지 여러분이 키워보시면 게임도 어떻습니까? 레벨업 하는 재미가 바로바로 보여야 재미있듯이 중소기업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아주 변화무쌍하고요. 자율성이 높죠.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들어가 볼 건데요.